자, 그럼 교재 325페이지 무엇일까요? 페이지는 325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14번 배수 배관의 설치 기준에 관련해서 1번부터 쭉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1번에 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것과 발코니 바닥에는 배수 설비를 설치합니다. 1번, 2번, 3번. 자, 배수 설비는 오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이유는 밑에 2번에 나와 있는 배수 설비는 악취 및 배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하였기 때문에 세 번째 배수 설비는 오수관로 연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가보시면 그래서 배수 설비는 오수관로에 이걸 연결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문에 나가면 배수 설비 플러스 오수관로죠. 오수관로는 연결하냐를 가지고 물었을 때 연결한다, 안 한다? 연결합니다. 연결하죠. 연결이 되는 건 좀 전에 연결했다. 그 전에 배수 설비는 악취하고 역류를 막을 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죠. 해도 역류를 이렇게 쉽게 연결해도 오수관의 냄새가 배수 설비 역류를 해도 악취가스 등이 역류해도 막을 수 있다. 뭐가 있다. 그래서 배수 설비는 좀 전에 맞죠. 전시가 했던 트랩에 있기 때문에 역류해도 이 오수관의 냄새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연결한다라고 해서 양가로 3번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양가로 4번 원칙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은 고조체 안에 매설해서는 안 됩니다. 급수용 배수 배관은 내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지금 예외적인 규정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매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5번에 배관 설비 설치 및 구조 기준 관련해서 건축물 설치하는 배수 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 설비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다. 해서 박스에 가면 1번부터 해서 지문에 지금 10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보시면, 자, 지문은 지금 그 중에 보시면 지문에 내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리는 특별히 없는 부분 중에 한 장을 잠깐 넘겼을 때 마지막 지문에 그 교재 326의 상단에 가면 박스에 문항 9번이 있죠. 9번에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 배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에 관한 걸 물었을 때 지금 보면 우수관입니다. 우수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수관입니다. 오수관은 연결한다, 안 한다. 방금 지문에 봤던 여기는 오수관은 뭐 하더라? 분리배관 하라고 그랬어요. 분리배관 하라는 게 연결한다, 안 한다? 연결하지 마세요라는 거죠. 왜? 여기는 오수관의 냄새가 오수관으로 역류해서 좀 전에 배수설비는 트랩이 설치가 돼 있으니 역류하도록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오수관은 역류해서 오수관의 냄새가 악취가스가 오수관. 그럼 여러분 오수관은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아파트 그 앞 베란다 쪽에 배수 홈통이 있죠. 그 배수 홈통이 뭔가요? 우수관이죠. 그러면 그 배수 홈통 어디서 출발하죠? 옥상에 이 바닥에 배수관부터 쭉 해서 그 배수관이 세대 앞 베란다를 쭉 거쳐 지하를 거쳐서 밖으로 빠져가죠. 근데 우수관은 악취가스 역류를 막은 시설 장치가 따로 설치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연결하게 되면 오수관의 냄새가 우수관을 통해서 건물 내 또는 실내로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9번 하나 확인하죠. 부분들은. 자, 10번은 지문 정도 간단히 10번. 자, 콘크리트 구조체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 구조체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구조체의 덧관은 슬리브죠. 그냥 법상 표현인데 법상 표현을 보면 이거를 덧관이라고 해서 덧관인데 덧관이라는 법상의 표현을 덧관이라는 표현을 이론상으로 보면 이게 슬리브죠. 그래서 덧관을 이건 법상에 쉽게 덧관이라는 건 법령 용어로 표현했던 것이라면 슬리브는 이론상으로 표현한 게 슬리브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덧관 또는 슬리브를 미리 매설하는 등의 배관 부식을 방지하고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합니다. 슬리브는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죠. 원통형의 이 슬리브, 원통형의 관이죠. 원통형의 관을 뭐 하죠? 미리 이와 같은 배관이 관통을 계속 이와 같은 슬리브를 미리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된 이와 같이 그 구조체에 대와 같이 슬리브를 이게 슬리브를 설치하고서 여기를 설치하고 나서 콘크리트 타설하면 이게 콘크리트 일체화가 되죠. 여기다가 뭐를 보내자는 거죠. 여기다가 배관, 여기서 말하는 배관이라는 것은
급수관이 될 수도 배수관, 급탕, 난방 어느 관이든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관이든 여기는 구조체력 관통을 예상 개선은 이 타설 전에 미리 원통형의 이와 같은 슬리브를 설치하고 여기다가 관을 보내자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슬리브를 설치하는 목적은 왜 설치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질문 나오는 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교체할 때, 그래서 보수 교체가 용이하기 위해서 슬리브를 설치한다 개념 정도. 그래서 문항 10번. 슬리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론상으로는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게 19회 때라면 기억을 제가 하는데 19회 때 보시면 관련 지문을 주고 슬리브 자체를 주관식으로 쓰는 것도 한번 언급했던 지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꼭 주관식이라서 어려운 걸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관식이긴 하지만 어려운 지문에 용어를 쓰는 것도 물어보지만 간단한 것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슬리브는 나왔기 때문에 두 번 나올 반복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개인하수 처리 시설입니다. 개인하수 처리 시설. 자, 여기 이제 개인하수 처리 시설은 현재 이 부분들은 이제 보시면 여기는 그 하수도법상 관련한 부분들에 따른 질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일단 보죠. 일단 개인하수 처리 시설에 관한 관련해서 일단은 그 큰 범위 중에 이제 보면 여기는 하수도 법령에 따른 일단은 그 용어부터 해서 몇 가지 좀 정리하죠. 자, 하수도 법령에 따른 밑에 이제 가보시면 지문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박스에 가보면 기역부터 다수에 관한 용어들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보시면 일단 기역번 하나 체크합니다. 하수 하나 체크해서 하수를 이 하수도법상에 하수를 뭐라고 칭하는지 정의를 보죠.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들은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과 건물, 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하수라 합니다. 근데 다만 어디에서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하수 하나 체크. 두 번째, 분뇨입니다. 수거식 화장실에 수거된 액체성 또는 고체성 오염 물질을 말하는데 이 오염 물질은 뭘 포함한 양가로 나와 있는 개인하수 처리 시설의 청소 과정에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합니까? 니은에 체크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도 조금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함유식 하수 관로하고 분류식 하수 관련한 일단 그 주어지는 용어별에 따른 정의도 확인하시지만 분류식, 함유식 용어 주관식 쓰는 것 그 지문도 좀 준비하셔서 가보면 자 함유식 하수 관로란 오수와 하수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 함께 흐르도록 하는 하수 관로를 함유식 하수 관로, 그 다음 분류식 하수 관로입니다. 분류식이라는 건 분류가 돼 뭐뭐를 나누어 흐르도록 할 거냐 그래서 오수와 빗물 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 관로를 분류식 하수 관로다. 이제 그래서 CO하고 이용 함유식하고 분류식 하수 관로 하나 꼭 확인하고요. 용어상에 있는 마무리 한번 지어보면 우측에 히읗입니다. 히읗에 가면 지금 용어상 큰 제목으로 주었던 개인하수 처리 시설이 있어요. 개인하수 처리 시설. 자 이제 그러면 개인하수 처리 시설이란 것은 어떤 시설을 이제 법령상에 개인하수 처리 시설로 볼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개인하수 처리 이와 같은 시설을 개인하수 처리 시설이라는 그래서 문항 지금 히읗에 나와 있죠. 자 건물 시설 등에 발생한 오수 처리 시설을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개인하수 처리 시설이다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래서 일단 용어상에 정리했을 때 지금 보시면 지금 개인하수 처리 시설이 뭘 말하는지에서 용어상의 용어 지금 용어 정의를 잠깐 여기 살펴봤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시설을 뭐라 합니까? 개인하수 처리 시설이라 합니다라고 하나 정리했었고요. 밑에 있는 박스 개인하수 처리 시설에 관한 부분을 보실 때 이 박스 내용에 따른 거기에 기술관리인 선임, 방류소 수질검사, 방류소 염소소 규정을 보시기 전에 여기는 그걸 보시기 전에 한 장을 잠깐 넘겨보시면 328에 가시면 그 박스와 박스 사이 중간에 개인하수 처리 시설의 설치 기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정리를 먼저 순서로 보셨을 때 이 정리는 여러분 교재가 좀 이게 흐트러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일단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먼저 이 처리 시설은 이와 같은 시설을 말한다고 용어에서 정의 한번 했었고요. 그러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설치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
자, 설치 기준이랑 밑에 이제 보면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역에 개인하수 처리를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하수 처리 구역 밖에 설치합니다. 두 번째는 하수 처리 구역 안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처리 시설 설치는 크게 이제 지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하수 처리 구역. 하수 처리 구역 어디에? 하수 처리 구역 밖에. 하수 처리 구역 밖에 처리를 설치하는 경우하고 하수 처리 구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 이걸 두 가지로 나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하수 처리 구역 밖과 안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로 보시냐면 그러면 이 처리 시설이 하수 처리 구역 밖에 이 처리 설치했다는 것은 이 처리 시설은 어수를 말 그대로 자체 처리해서 이거를 공공하수관으로 방류를 하게 되는 거고요. 하수 처리 구역 안에 설치가 됐다는 것은 이 처리한 오수 중에 일부, 만약 변기가 설치가 됐다고 한다면 변기에 나오는 오수만큼은 정화조에 처리를 해서 기타 잡배수와 같이 어디로 보냅니까? 이거는 자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공공하수 처리시설인 지자체에서 설치 관리하는 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하수 처리구역 밖에 설치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중에 밖에 이 하수 처리 밖에 처리한다는 것은 이 오수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 시설 설치해서 정화 과정을 거쳐서 방류하게 돼 있더라. 그래서 기역에 가 보니까 기준은 1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 이하에 따라 설치되는 처리 시설의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그럼 하수 처리 밖이라면 이건 1 오수 발생량, 1 오수 발생량, 1 오수 발생량 얼마를 1 오수 발생량 얼마를 기준으로 합니까? 여기는 2세제곱미터를 뭐 하더라? 초과하는 경우라면 이하인 경우에 따라 설치되는 처리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면 자, 초과라면 뭘 설치합니까? 오수 처리 시설. 그래서 여기는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하는 거고요. 2세제곱미터 1오수발 2 규모 이하로 밑에는 정화조를 설치해서 뭐 하더라? 이 처리를 직접 자체 처리, 쉽게 말해 건물 2 내에서 자체 처리해서 이거를 하수관으로 방류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 처리구역 안에 설치가 되는 경우라면 두 번째 나와 있는 니은번입니다. 하수 처리구역 안입니다. 이때는 여기는 단서가 지금 빠졌는데 하수 처리구역 안에 개인 하수 처리를 설치하는 이때는 그 관로가 여기는 합류식 하수 관로입니다. 그 지문이 빠졌는데 여기는 지금 하수 처리구역 안에 이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그 단서는 꼭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합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만입니다. 분류식은 안 됩니다. 이 하수구 안에 설치했을 때는 합류식 하수관로가 설치 지역만 해당을 한다는 단서를 하나 적어 놓으시면서 요 단서가 들어가야만 돼. 그 단서가 이제 빠져 이제 법령 규정이기도 하지만 요 단서가 이제 들어서 한번 추가하시고 자, 그럼 하수 처리관에 처리를 설치하는 뭘 설치합니까?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는 데는 뭐를 설치합니까? 정화조니까 이 하수 처리구역 아니라면 이때는 뭐요? 이 수세식 변기를 수세식 변기에 뭐는 설치하세요? 정화조. 그래서 수세식 변기에 나온 뭐만큼은 오수만큼은 정화를 해서 다른 잡배수와 섞어서 처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를 바로 어디로 흘려보내는 거죠?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유입을 시켜서 지자체에서 유입된 그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그 오수를 자체 정화해서 공유수면에 버리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한 것은 여기서 밖이란 것은 이와 같은 둘 중에 하나의 시설을 설치해서 자체 깨끗한 물 정화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걸리 보냅니까? 이는 공공하수관으로 보내는 거고요. 여기는 자체 처리한 게 아니라 요 물 어디로 이걸 보내요? 이거를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보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를 정화 과정을 거쳐서 공유수면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은 그렇게 봐도 여기서는 요 처리구역 밖에 설치되는 이걸로 기준을 잡아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분명 이 안이라면 어느 하수 관로입니까? 합류식이죠. 합류식이라는 건 뭐였던가 보면 여러분 합류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오수와 빗물 지하들 함께 흐르도록 하수 관로라는 건 있어요. 여기 이거 꼭 주의하셔서 보죠.
자, 일단 이게 이제 정리가 돼. 이게 좀 정리를 하시고, 자, 한 장을 다시 뒤쪽으로 327이냐, 요 지문이 정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교재, 이게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327에 박스가 정리가 되는 게 순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장을 뒤로 넘겨서 327에 가면 지금 중간에 박스 처리된 개인화수 처리 시설은 단독 정화자, 단독이라는 용어는 빼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법령에 관한 지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독 정화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옆에 정화조로만 쓰셔야 돼요.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디는 정화조, 어디는 단독 정화조 혼동하시다 보니까 단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법령상에서 여기는 정화조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단독 정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수 처리 시설 그리고 정화조라는 표현을 쓰셔서 보죠. 자, 일단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는 그 박스의 두 번째 박스 칸에 가면 관리에 관련해서 기술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류소 수질 검사를 합니다. 방류 염소 소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천인조라고 되어 있는데 인조 지금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일단 지문은 이렇게 정리하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오수 처리 시설이나 정화조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술 관리인도 선임하고 방류소 수질 검사도 하고 염소 소독을 하는데 이 오수 처리 시설은 뭘로 기준을 정하냐면 일처리 용량 여기는 몇 세제곱미터 이냐에 따라서 그 기술 관리인 등 포함한 기준이 달라지는 거고요. 정화조는 뭐에 따라 여기는 처리 대상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여기는 보면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기술 관리인부터 수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인조란 표현은 지금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인조란 표현을 쓰지 않고 여기는 인원 몇 명으로 보시면 되지 몇 인조란 표현은 지금은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혼동이니까 인원수를 몇 세제곱미터냐. 그래서 여기는 용량을 이 용량에 따라서 정화조는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관리에 관한 기준이 달라지는데 인조란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가보면 기술 관리는 몇 명인가요? 1,000명 이상. 정화조라면 그럼 정화조는 처리된 인원이 몇 명이라면 1,000명 이상. 1,000명 이상이면 기술 관리인 선임하고요. 오수 처리시설은 처리 용량이 얼마? 50세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기술 관리인 선임하는 거고요. 방류소 그 중에 특히 두 번째는 꼭 체크할게요. 수질 검사는 지금 정화조나 그리고 오수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 용량 인원에 따라서 그 수질 검사 주기가 달라지는데 정화조는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이면 연 1회 이상, 그리고 2,000명 이상이면 그때는 6개월 이상 합니다. 오수 처리시설은 50 이상, 200 미만인 경우라면 연 1회 이상, 그리고 200 이상이면 그때는 얼마에? 6개월에 1회 이상 한다라고 이제 해서 그 중에 두 번째 그 방류소 수질 검사에 관한 것을 여러분 꼭 해서 용량과 인원에 따라서 6개월마다 연 1회 이상 두 가지 꼭 구분하시고 또 하나 꼭 주의할 게 그 위에 그 관련 기록 보존이 있죠. 그래서 방류소 수질 검사 기록은 몇 년인가요? 3년. 연수 하나 꼭 기억합니다. 연수 체크하시고. 자, 우측에 마지막 방류소 염소 소독이 나옵니다. 염소 소독은 지금 보시면 규정에 정화조만 해당 몇 명 이상 500명 이상인 정화조라면 방류되는 물에 방류되기 전 소독조에 염소 소독을 해서 방류한다 나와 있고요. 하나 주의할 게 염소 소독에 관한 규정은 오수 처리에서는 규정을 따로 정하지 않고 어디만 해당됩니까? 여기는 정화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확인하셔서 일단은 관리에 관한 기준 하나 정리하시고요. 자, 일단 법에 관한 걸 좀 일괄 정리하고 이론에 관한 걸 정리한다고 하면 자, 법은 지금 현재 요 내용을 정리하고 기타 나머지까지 한번 일괄 정리하고 수질 오염의 지표는 조금 마지막으로 밀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장을 넘겨봅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지금 이 328페이지 양가로 2번에 설치에 관한 기준 관련해 동그라미 1번 설치 기준을 정리했었고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은 지금 개인화수 처리 설치 재배란 것은 밑에 가보면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따른 네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경우만 뭐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원칙은 이 처리를 설치하는데 지금 봤던 대로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뭐는 설치할 필요 없다. 개인화수 처리는 설치를 제외가 되는 경우 네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 그냥 참조만 하세요. 참조만 해서 확인하시고. 자, 우측에 있는 박스 329죠. 보충학습란에 가보면 여기도 그 개인화수 처리 설치 기준에 관련해서 지문에 이제 이 처리시설 설치하는 세부적인 기준이 1번부터 쭉 해서 13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 중에 숫자 관련 규정이 한 두 가지 정도만 볼까요? 3번입니다. 3번. 자,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인데 양가로 가보니까 오수처리 시설의 경우는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는 처리 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 50cm, 30명 이하 50cm 이상, 55cm 이상, 그리고 3명 이상은 얼마인가? 60cm 이상을 가로 닫고 해서 뚜껑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양가로 단서에 따른 용량과 인원에 따른 센티미터 정도만 잠깐 하나 확인하시고, 자, 쭉 내려가다 보면 7번이 있습니다. 7번. 자, 오수처리 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뭘 설치합니까? 유량 조정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일처리 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뭘 설치하자? 유량 조정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유량 조정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고 봤을 때 여러분 유량 조정조예요. 유량 조정조. 유량 조정조 역할만 잠깐 보죠. 유량 조정조는 뭘 말하는가요? 유량조 말고 그 유량을 뭐하다? 조정하는 역할이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유량을 조절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자, 여기 이제 보면 주로 이제 보면 세대 아파트로 이제 본다면 아파트에서 출근 시간대 변기 사용량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중에 변기 사용량 언제가 가장 많죠? 당연히 자거나 아침 시간대 변기가 상사용량이 많죠. 그러면 사용량에 맞는 결국 변기를 쓰고 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 변기에서 나온 물이 어디로 와야 돼요? 정화시설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면 바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유량 조절한 건 무슨 말이냐? 이 오수가 이제 특정 어떤 개소에 또는 공동체 사용 오수가 들어오는데 이 오수가 들어오는 양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공동체 500세대라고 보죠. 500세대가 500세대에서 저 500세대 전부가 쓰자고 예를 들어서 500세대 중에 300세대에서 출근 시간대 집중적으로 변기를 쓰면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은 분명히 출발을 했으니까 올 거고 오수가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처리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다는 거죠. 그럼 300세대 들어오는 물이 전부를 들어오는 쪽 받아서 넘기면 어떻게 돼요? 처리시설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처리시설은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양을 100이라고 봤을 때, 자, 이 처리시설로 넘어갈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양은 100이라는 양 중에서 얼마를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양 중에서 20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얼마? 80은 그럼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발생된 오수가 있다면 그 오수를 전부 다 처리시설 넘기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쉽게 말하면 80을 어디서 갖고 있는 거예요? 80을 어디서 갖고 있다? 유량 조정조에서 가지고 있다. 일단 쉽게 100을 받아서 20은 처리시설로 넘겨주고 80을 가지고 있다가 20의 처리시설이 거치고 넘어가면 그 다음 이 중에 얼마? 20을 넘겨준, 즉 이 처리 과정 단계 넘어가는 오수를 어디서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 유량 조정조에서 오수의 그 처리량을 조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한 게 이게 유량 조정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7번에 관한 시간하고 용량 정도 확인해서 처리시설 좀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 법령에 관한 지문이 밑에 이제 가보시면 운영관리에 관해서 양가로 3번입니다.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시 금지사항이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지문 1번부터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이거는 소유자 또는 관리적 해자는 안 되는 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첫 번째,
오수를 처리 시설에 유입시키지 않냐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때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처리시설 설치해서 이 설치를 해놨다고 뭐죠? 처리를 설치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수를 이제 뭐 이 오수를 설치했다면 이와 같이 이제 거기 이 처리 시설이 이거를 유입을 시켜서 이거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거를 공공하수관 이거를 방류하는 그와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오수를 아예 이 처리시설 유입시키지 않고 바로 뺄 수 있는 시설하면 된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니까 오수를 바로 예를 들어서 이걸 바로 방류하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 처리하는 시설을 하면 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수는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처리시설 유입을 시켜서 여러 단계를 거쳐 방류하는 거 맞는데 일단 이 설치하고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바로 빼는 시설하면 된다? 안 된다가 기역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니은 처리시설에 유입된 오수를 최종 방류를 거치지 않냐고 중간 배출하거나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다? 오수는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바로 빼지 않고 오수가 처리시설 들어와서 과정을 거치고 다 거쳐야 되는 이거를 중간에 빼는 이런 형태도 된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리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걸 중간 배출하게 되면 수질 기준이 초과돼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도 하면 안 된다는 게 니은, 디귿.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의 행위도 안 됩니다. 리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질 개너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 수질 기준을 초과 배출한 행위입니다. 여기는 요 방류되는 이 물이 방류수죠. 방류수 같은 경우는 분명 법에 따른 수질 좀 전에 봤던 방류수 수질 검사도 있었죠. 그래서 이 수질 검사하는 이유는 이 오수 처리 정화대에 따라서 용량 인원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질 검사하는 것은 뭐예요? 이 처리시설을 가동을 거쳐서 나온 물이 법에 따른 기준에 초과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질 검사하기 때문에 이 방류수는 뭐예요? 수질 기준으로 초과 방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법에서 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이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뭐 하더라? 이 초과해서 뭐 할 수 있다? 방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소유 기준 초과된 유무를 검사까지 했는데 지금 보신 대로 이 방류수에 대한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뭐 할 수 있다? 물을 방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뭐 공동들은 그건 좀 말고 우리도 그렇게 할 경우가 아니라 이건 법에 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초과 방류하는 것은 사유가 법에서 사유가 5가지 사유를 정해놨고 5가지 사유에 해당한다 해서 무조건 방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유에 해당이 되면서 뭐 하세요? 사전에 신고하면 그때 뭐 하더라? 수질 기준 초과 방류하는 걸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관련해서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지문의 3번 330페이지 3번에 가보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조치라 그래서 다음의 경우 방류 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는 때는 사전에 뭐 하세요? 신고합니다. 그래서 사유는 모두가 아니라 사유는 지금 보니까 몇 가지냐면 5가지.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고 플러스 뭐까지 해야 돼요? 사전에 신고까지 해야 수질 기준 초과 방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유를 가보니까 기억. 개인하수 처리 시설을 개선, 변경, 보수하기 위한 경우라면 두 번째는 주요 기계 장치 등의 사고로 인해 정상 운영할 수 없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벨트가 끊어졌어요. 어떡하죠? 그건 안 되죠. 벨트는 뭐 주요 기계 장치에 분류가 되지 않은 어떤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주요 기계 장치 등의 사고로 정상 운영할 수 없다면 디귿 단전 단수예요. 단전 단수면 당연히 뭐 전기가 나가거나 물이 없으면 정상 가동할 수 없겠죠. 자, 그러한 경우 그다음에 리을 기후 변동 또는 이상 물질의 유입이라면 미음 천재지변 화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래서 방금 봤던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플러스 신고한다면 수질 기준을 뭐 할 수 있다? 초과 방류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일단은 문항 3번에 초과 방류 관한 기준 하나 정리해서 보시도록 하죠. 부분들은. 자, 그와 같이 일단은 이 하수도법상에 관한 부분들 일단은 먼저 순서는 좀 바꿨습니다만 거의 여기 있는 이 하수도법령에 따른 이 설치에 관한 기준부터 방금 봤던 수질 기준 초과 방류에 관한 부분까지가 지금 봤던 이 하수도 법령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었었고요.
이제 법령을 정리하시면 법령을 정리하면 이론과 관련한 부분의 내용 잠깐 확인해 보죠. 이론은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 교재 327페이지 2번의 그 외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한번 보시죠. 부분들은 용어는 지금 좀 전에 봤던 지금 보면 이 하수도 법령, 하수도 법령에 따른 용어를 봤고요. 이론상으로 지금 보고자 하는 용어는 지금 보시면 이론상 용어는 보면 수질 오염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의 지표 관련해서 보시면 여기는 그 외 용어는 법이한 이론상으로 해서 이론상으로 수질 오염의 지표의 근간이 되는 몇 가지 용어를 확인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용어란 게 밑에 가시면 그 외 용어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박스에 가보면 기억에 BOD부터 해서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것 중에 여기 이제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많은 것 일단 있긴 한데 이제 그 중에서 여기는 현재 지금 수질 오염의 지표 이론상에 관한 용어 중에서 꼭 하나 확인할 일단 체크점 몇 개 하죠. 일단 지문은 가보시면 지문은 자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그 중에 체크만 하고 가보죠.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니을. 그래서 그대로 쭉 나와요. 기억, 니은, 디귿하고 니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문은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체크하시고요. 약자 표현에 BOD, COD, DO, SS라는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지금 이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은 뭐죠? 여기는 지문을 풀어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신 대로 BOD란 그리고 COD란 그 다음에 지금도 보시면 DO입니다. DO하고 SS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어서 이와 같은 지문으로 주거나 또 이거를 풀어서 예를 들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든가 아니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든가 지문을 풀어서 영어 약자 표현이 한글 표현으로 이거를 풀어주든 간에 둘 중 하나를 여러분이 이 중에 어떤 형태를 주든 간에 관련 정의는 어떤 정의를 주고 있는 걸 보는데 지금 이제 시험 문제 보면 근래 유형을 보시면 일단 이 한글로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부터 부유 물질보다는 전원 표현의 지문은 지금 보시면 둘 중에 하나 영어 표현이냐면 한글로 이거를 풀어서는 둘 중 하나를 보시자고 그랬는데 보시긴 하되 요 지금 두 번째 표현 보는 시험을 물어보자. 지금은 물어보는 유형들이 약자 표현에 BOD, COD, DO, SS라는 요 표현을 주고 이게 무슨 말을 말하는 요 정의를 보는 겁니다. 부분들.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BOD에서부터 지문만 쭉 보시면 오수 중의 오염 물질이 미생물에 분해되고 안정된 물질로 변할 때 얼마만큼의 오수 중의 산소량이 소비되는 걸 나타내는 값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로 이거를 바꾸는데 소비되는 산소량이 얼마이냐? 그게 이제 BOD라는 표현으로. 자, COD는 화학적으로 산화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량, 화학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량이 얼마냐를 COD로. DO는 물속의 영역에 있는 산소를 몰로 ppm으로 나타낸 걸 DO. SS는 여기는 탁도의 정도. 탁도란 건 탁도죠. 탁도는 이 탁도란 것은 이 흐린 정도를 탁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탁도의 정도로서 입경 2mm의 불용성의 물질을 ppm으로 표시한 거다. 뭔가 말이 복잡하다. SS는 뭘로 보시면 되냐면 간단하면 이 물에 녹지 않고 떠다니는 물질. 쉽게 이 수치는 기억하지 마. 수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SS는 뭡니까? 물에 녹지 않고 떠다니는 물질을 뭐라 합니까? 이거를 부유 물질이다라고만 이해하세요. 몇 미리 절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미리 기억하실 거 없이 간단하게 물에 녹지 않고 떠다니는 물질을 뭐라고 그래요? 부유 물질. 이걸 줄여서 뭐라고 영어식 표현 이거를 SS라 표현한다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미리 숫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세 가지 정도에서 네 가지네요. BOD, COD, DO, SS까지는 하나 확인하시고 한 장을 넘겨보면 기타적인 부분도 쭉 한번 참조하세요. 혹시 이제 보면 마지막에 혹시 이제 보면 스컴 정도, 스컴입니다. 스컴 정도에서 여기까지만 하나 좀 더 볼까. 마지막 질문에 보면 스컴이 하나 있습니다. 스컴은 이제 보시면 정화전의 오스펌의 위에는 오물 찌꺼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기를 스컴 정도에 스컴까지 정도만 확인하세요. 일단 지표에 관한 이론에 관한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니을하고 마지막 지문에 나와 있는 뭐가 있죠? 그 중에
뭐 히읗 정도, 히읗에 뭐 여기 히읗에 관한 여기 스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기. 그 부분 전체를 다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 한 5가지 정도 소지름의 지표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론에 관한 건 여기에서 하나 정리하고 또 하나 정리하실 게 한 장을 넘겨보시면 마지막 부분이죠. 330에 가시면 330에 가보시면 지금 5번하고 6번 5번하고 6번인데 여기는 지금 처리 순서를 주었는데 일단 교재 330에 지금 5번하고 6번이에요. 330에 지금 330에 5번하고 6번은 여기를 좀 이게 정확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5번, 6번은 지금 보시면 여기는 처리 순서입니다. 여기는 처리 순서, 뭘 처리하는 순서냐고 해서 여기서 말한 처리 순서란 건 오수 처리 순서예요. 오수 처리 순서. 그래서 오수 여기는 처리 순서는 뭐를 처리하죠? 오수 처리 순서입니다. 오수 처리 순서. 오수 처리 순서를 말하는 거고요. 그 중에 5번은 지금 5번하고 6번 나눠볼 건데 5번은 지문을 좀 더 정확히 여기 오물정화조의 오수 처리 순서예요. 근데 여기는 표현을 달리 오물정화조라는 표현을 주기도 하면 이거를 부패 탱크식 지문은 지금 오물정화조 오수처리 순서를 물어보는 지문이나 부패 여기는 같은 표현인데 시험 문제 두 번이란 것은 오물정화조 오수처리 순서란 지문을 주고 물어봤지만 이 지문을 대신해서 부패 탱크식 정화조란 지문을 주고 오수처리 순서를 물어봤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오수처리 시설이라는 표현을 주지 않고 정확히 표현하면 여기는 장시간 폭기 방식이다 그래서 지문은 장시간 폭기 방식이라 해서 장시간 폭기 방식의 오수처리는 그러면 결국 이 장시간 폭기 방식은 좀 전에 봤던 오수처리설과 정화조 중에 어느 처리 방법으로 분류가 되냐면 장시간 폭기 방식은 오수처리 시설의 그 정화조 처리 순서 중에 하나가 장시간 폭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왜 이걸 정확히 이거는 분명히 시험에 2번 다 출제를 했었던 실무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물어봤지만 시설에서는 여기 5번, 6번을 다 정확히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장시간 폭기 방식이라는 것은 오수처리 시설의 정화 방법 중에 하나가 장시간 폭기 방식이 있고 그 처리 순서는 이와 같다더라고 정확히 정리하셔야 이게 혹시 시험에 나오더라도 혼동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순서만 간단히 보죠. 순서는 4가지 순서를 거쳐서 처리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일단 처리 순서만 일단 간단히 쭉 보죠. 처리 순서는 나와 있으니까 지문에 보시면 여기는 부여산소 순서만 잠깐 보죠. 여기서 지금 일단 순서는 여기 교재 보면 부패도 여과도 산화도 소독조를 줄여서 약자로 부여산소로 해서 오물정화도 처리 순서 하나, 그 다음에 장시간 폭기 방식은 수폭 침소단지 그래서 스크린, 폭기조, 침전조, 소독조입니다라고 이제 해서 여기는 오수 처리 시설 중 하나 장시간 폭기 방식의 처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자, 교재만 잠깐 확인하고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자, 지문에 일단 5번 이 정화조 처리 순서 즉 여기 보면 표현을 오물 정화조 또는 부패 탱크식이라는 지문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혹시 보면 지문은 정화조 처리 순서라고 막연히 주지 아니하고 오물 정화조나 부패 탱크식이라는 지문을 분명히 주면 출제했어요. 근데 꼭 지문 기억하시고 부패 여과 산화 소독 부패조, 여과조, 산화조, 소독조 이렇게 정확히 정해져야 돼요. 소독조에서 개념이 이럽니다. 부패도란 것은 여기는 이 부패도는 여기 무슨 균? 혐기성균이에요. 혐기성균에 의해서 공기가 밀폐된 상황 하에서 침전 소화작용을 통해 1차 처리가 부패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1차 처리 과정을 거친 오수를 여과도에서 걸러서 어디로 보내요? 2차 처리 산화조로 보내면 산화에 되는 호기성균에 의해서 공기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오수를 공기 중에 노출, 산화시키는 과정을 거쳐 2차 처리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방류하게 되는 소독조를 거쳐서 마지막 염소로 소독하고 방류하는 거죠. 여기 스는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그리고 폭기조, 그 다음에 침전조하고 그 다음에 소독조가 돼요. 소독조가. 그럼 교재는 요 사이 중간에 유량 조정조가 들어가 있는데요. 유량 조정조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지금 여기 수폭침소란 요 순서는 시설에서 물어봤던 지문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에 관한 지문에 그대로 이제 좀 충실히 한다면 일단 순서는 여러분이 여기 수폭침소로 기억하셔서 스크린, 폭기조, 침전조, 소독조입니다. 물론 유량 조정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들어오는 오수를 일단은 순차적으로 넘기기 위해서 오수를 저장을 해놨다가 순차적으로 넘겨주는 역할인 게 뭐가 있다. 이게 유량 조정도라고 설명을 드렸었지만 실제 여러분이 1차 시설에서 순서를 가지고 순서를 물어봤을 때는 이 형태로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에 충실한다면 스폭, 침소로 해서 스크린, 폭기, 침전, 소독조죠. 스크린은 무슨 역할이에요? 오수 중에 찌꺼기를 걸러주는 게 어디? 이 스크린에서 찌꺼기를 걸러줘서 그 다음에 폭기조로 넘기면 폭기조는 요 산화조 개념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폭기조에 공기를 공급을 해서 오수를 공기 중에 노출시켜 산화시키는 작용을 거치는 거고요. 그 다음 폭기 과정을 거친 오수를 말 그대로 담아놓는 어디? 침전조로 보내게 되면 침전조로 보냈다면 어떻게 돼요? 침전으로 보냈다면 넘어온 오수가 있다면 여기는 오수 중에 찌꺼기로 가라앉을 거고요. 정화되는 이 위쪽에 물이 있겠죠. 이 물을 방류하게 되는데 혹시나 정화됐다고 하자면 이 물 중에 있는 뭐예요? 혹시나 오수 중에 균이 남아 있다면 그걸 다시 한번 어디로 보내는 거? 이 물을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물을 그 다음 땅 여기 어디로 보내? 이 물을 여기는 찌꺼기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만 넘어가는 거죠? 여기 이 물만 이쪽으로 소독도로 넘겨서 마지막 방류하기 전에 소독약품으로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방류하는 형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문은 이렇게 돼서 순서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수폭침소라고 정확히 명칭까지 여기도 마찬가지 부패 여과가 아니라 정확히 부패조, 여과조, 산화조, 소독조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하셔서 하나, 둘. 그래서 처리 순서는 두 가지예요. 지금 보신 대로 정확히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동그라미에서 순서를 여기까지 정리하게 되면 이 정화솔빈제 관련해서 법에 관한 지문 하나 여기 이제 화수법에 정리했었고요. 이름을 하는 것은 수질오염의 지표에 관한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오수 처리 순서 두 가지까지 정리하셔야 관련 여기는 보면 오수 정화 설비 관련 부분이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까지 정리하죠.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밑에 16번의 난방 설비부터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